기미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기미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정말 뭐 깜짝같이 사라지니까 라고 하는 광고 제가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혹해요. 한 번씩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전장님 저거 기미인 것 같은데 뭘로 관리하면 돼요? 첫 번째, 그게 진짜 기미가 맞을까요? 기미는 색소성 질환이 아니다. 자, 뭘까요? 자, 기미는요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습 피알랑 김우석입니다. 자, 기미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광대라든지 얼굴 볼 부분에 색소가 상당히 짙게 옅게 깔리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참 많이 고민을 하시죠. 자,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빈도가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많을 때 이렇게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기미는 이때까지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 색소성 질환, 멜라닌 세포에서 여러 이런 신호에 의해서 멜라닌들이 과하게 막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기능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색소에 대한 부분들만 잘 치료하면 될 거야, 색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를 쭉 해왔죠. 자, 그런데 기미의 치료의 성공률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기미는 이렇게 반복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재발한다고 하는 것을 원장님들이 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가 과연 올바른 치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방법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색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점 깔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에서도 기미는 색소성 질환이 아니다. 자, 뭘까요? 기미는 정상적인 거다. 피알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 기미는요 광노화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 그 중에 외부적인 요인에 생기는 노화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고, 이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광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되게 어떤 성격을 좀 보냐면요, 기미가 있는 병변 부분의 진피에는 광노화로 인한 손상의 흔적들이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가 진피에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비혈관세포 주변에 마스트셀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서 어떤 자극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물질을 막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피에 상당히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진피와 표피를 구별하는 베이스먼트 멤버레인, 또 기저막 또는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상이 생기면서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리기 시작해서 표피에 있던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닌들이 표피로 옆으로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툭툭툭 떨어지면서 진피도 색소병변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딱 들어봐도요, 기미 치료를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면요, 50대, 60대 피부를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애기 피부 같은 성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광노화가 된 현상은 이미 비가역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의 문제입니다. 기미는 표피에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깊은 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은 거의 위층과 아래층 전부 다, 즉 표피와 진피의 모두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병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레이저 토닝이나 피코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하게 색소가 빠지고 충분히 재발 없이도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광노화 현상의 문제가 전부 동시에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닝도 되게 우리가 보면 되게 약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강하게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무 치료가 짧게 끝나니까 뭐야, 이 병원은 뭐 대충 이렇게 시술을 하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요, 각 원장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미에 대한 생각과 치료에 대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되게 달래감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손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회복하거나 할 시간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미가 더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를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놀러를 갔다 왔다, 휴가를 갔다 왔다 해서 기미가 되게 나빠지는 경우를 워낙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햇빛이 너무 센 경우라고 하면 그런 선크림과 함께 또 뭘 써야 돼요?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걸 써야죠. 모자를 쓴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선글라스를 쓴다거나 양산을 쓴다거나 뭔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햇빛에 대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항산화제죠. 제가 기미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성분들에 대해서 쭉 제가 리스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건 저는 비타민C, 항산화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비타민C나 E나 페룰산, 요즘 너무나도 다양한 많은 항산화제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미에 되게 도움되는 바르는 성분으로서는 나야신 아마이드라든지 트라넥산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당연히 도움되고요. 아주 소량의 우리가 각질 제거제도 좀 도움되죠. 표면을 살짝 얇게 탈락을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미가 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미 피부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살얼음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한다고 각질 제거하면 되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기미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미가 있을 때는 심지어 수건으로도 막 문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장품을 쓰거나 할 때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먹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 먹는 것 중에 트라넥사믹 애시드, 도란사민이라고는 이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 중에 진피와 표피 부분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기저막이 구멍이 송송송 생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외선이 이 구멍을 훨씬 더 열어주게끔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도란사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도란사민 역시 또 마스트셀, 아까 비만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비만세포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미가 좀 더 악화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보통 기미를 치료하실 때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방을 받아서 비급여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레티놀이 기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디페린이나 아크리프 같은 여드름 치료제 있죠.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 우리가 아크리프 역시 상당히 소량, 우리가 이 아크리프를 정말 콩알만큼 톡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크림이나 로션에 이걸 섞어서 상당히 병변에 넓게 아주 소량 쓰는 방법을 통해서 쓰게 되면 피부의 표피의 각질을 탈락을 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기미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진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도 되게 좋아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레티노이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화장품, 그다음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기미는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기미를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광노화, 노화의 한 범주로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법의 시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도 씁니다. 이 보톡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비만 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작용 때문에 기미가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고 있는 부분을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네센트 파이브로블러스트, 즉 노화된 피부 섬유아 세포가 또 많이 생기면서 그 진피에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아지지 않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는 그런 상태가 또 반복되고 그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는 게 진피에도 영향을 주지만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도 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우리가 노화된 피부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것 역시 좀 더 줄여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주파입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노화된 세포들을 좀 더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쪽으로 시술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베룩입니다. 이 주베룩 스킨 부스터 상당히 입자가 얕은 거를 기미병변에 쓰면 당장 기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광노화로 만들어진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환경을 다시 정상화시켜주고 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주베룩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꼭 고주파를 함께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중에 하나가 오프스 유니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스는 40.68MHz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유니폴라 고주파인데요. 열 에너지를 상당히 깊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토닉 같은 다양한 시술과 함께 이 고주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침투가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라짓을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함께 병행을 해서 색소와 노화 이 모든 걸 전부 동시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기미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상당히 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기미 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기미 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정말 뭐 깜짝같이 사라지니까 이것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는 제발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도 혹해요, 한 번씩.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근데 막상 성분이나 제가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할 정도가 아니라 기미에 대한 부분들은 정도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딱 그 정도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준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잡티 병변, 그 다음에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병변을 기미랑 오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색소 병변처럼 보이지만 세포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세포가 상당히 많이 밑에 있는 경우는 아무리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이 부분들은 레이저 치료로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감별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거 피부에 좀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이거 기미인 것 같은데 이거 기미 뭘로 관리하면 돼요? 첫 번째, 그게 진짜 기미가 맞을까요? 두 번째, 일단 병원을 가세요. 그게 기미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요.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관리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미는 되게 복합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